여러분의 연봉은 얼마나 되시나요? 세금을 제외한 한 달 수령액은 얼마나 되시나요? 제가 신입사원 때 월급 실수령액이 200 초반으로 기억합니다. 거기에 성과급까지 더해서 1년에 받은 총액을 12로 나누면 한 230 정도 했던 것 같아요. 그때가 13년, 14년 전이죠. 그때는 월 300이 엄청 커 보였습니다. 월 300을 어떻게 벌지? 막 이랬거든요. 사회 초년생분들이 처음 직장을 정할 때 연봉을 신경 안 쓸 수가 없죠. 그래서 신입사원 연봉을 알아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만큼 또 중요한 것이 이 업계의 연봉이 시간이 지나면서 얼마나 오르는지 이거를 확인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어떤 업계는 신입이나 과장이나 별 차이가 없는 곳도 있고 진급을 하면서 연봉이 크게 점프를 하는 업종도 있어요. 그리고 또 고려해야 될 것은 내가 이 업계에 일을 하면서 나중에 개인 사업화로 바꿀 수 있는지 미리 고려하시면 더 좋을 거예요. 근데 이게 쉽지가 않아요. 취업이 워낙 힘들기 때문에 어디라도 붙으면 좋은 거죠. 지금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잘 알 텐데요. 신입으로 입사하기는 되게 어려운데 경력직 뽑는 데는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직은 비교적 자유로운 상태예요. 저와 같이 입사한 동기들이 한 100명 정도 되었는데 90명 정도가 과거 13년 동안 다른 곳으로 이직을 했습니다. 업무 적성이나 회사의 비전이나 대인관계 같은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지만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연봉입니다. 지금까지 이런 얘기들은 우리가 직장을 다니는 이유는 돈을 벌기 위해서라는 결론이 나오는데요. 저도 그랬었고요. 그럼 다른 질문, 여러분들은 꿈이 있습니까? 제 자녀에게 꿈을 물어봤더니 오락실 사장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락실 사장이 되면은 제가 좋아하는 더 킹 오브 파이터즈 꼭 갖다 놓으라고 말을 했습니다. 성인이 되면 꿈이라는 게 대부분 없어져요. 목표는 있을 수 있어요. 얼마를 모으겠다, 임원이 되겠다, 내 사업을 하겠다, 어떤 아파트를 사겠다, 어느 동네에 입성하겠다, 이런 목표가 있는데요.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계속 달려가다가 지칠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지쳤을 때 다시 일어나게 해주는 게 바로 꿈이라는 거예요. 취업 준비생 때는 취업이라는 것 자체가 목표이자 꿈이었지만 취업을 이미 했다면 이제 그거는 수단으로 바뀐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목표가 크건 작던 하나씩 가져봤으면 좋겠고요. 이왕이면 꿈도 한번 가져봤으면 좋겠습니다. 저의 꿈은 우리나라에서 기존에 볼 수 없었던 아름답고 멋지고 누구나 사진 찍고 싶어하는 곳, 핫한 브랜드들의 팝업 스토어보다 유명 셰프의 맛집보다 사람들이 먼저 도착하고 싶어하는 그런 도서관을 만드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곳입니다. 이런 곳, 또 이런 곳. 어때요? 멋있죠? 저는 제 자녀에게 증여나 상속은 안 할 거예요. 이거는 낭비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증여를 했을 때 내야 하는 그 증여세가 너무 아깝기 때문인데요. 그 증여세를 도서관 짓는 것에 보태고 제가 이 세상을 떠날 때 나라에 환원한다면 그게 증여세를 낸 것보다 훨씬 더 값어치 있는 일이라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제가 이런 꿈을 가진 건 20대 중반이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봉사활동에 끌려갔는데요. 그때 만났던 어려운 환경의 어린이들이 보고 있던 그 책들이 너무 너덜너덜했거든요. 그래서 좋은 책을 선물해주고 싶다라는 누군가에게 베풀고 싶은 마음이 태어나서 처음으로 그때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은 오래가지 못했어요. 대학교를 졸업해야 되고 취업 준비를 해야 되고 회사에 적응하느라 제 밥그릇 챙기느라 정신이 없었거든요. 그렇게 직장 생활을 하면서 부동산 투자를 하면서 몇 년 뒤에 땅을 사서 건물을 짓고 임차를 맞추고 건물을 관리하는데 상당한 에너지와 감정 노동이 필요했습니다. 회사 일도 집중할 수 없었고 너무 힘들어서 그 건물을 팔아버렸어요. 근데 그때 느꼈던 게 뭐냐면 내가 다음에는 이런 거 안 지은다. 진짜 내 인생에 의미 있는 것을 지을 거다 라고 생각하다가 그때 20대 때 잠깐 느꼈던 그 생각이 탁 떠올랐습니다. 현재의 저는 글을 쓰는 사람이기도 해서 그 취지가 더 잘 맞았던 거죠. 교육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아이들이나 나이 드신 어르신들, 그 밖에도 책을 단순히 많이 읽는 것이 아닌 도파민으로부터 온갖 자극에 뒤덮여 있는 이 대한민국의 직장인분들, 어쩔 수 없이 육아를 해야 되는 분들, 은퇴하신 분들, 사회 초년생들, 청소년들, 모든 사람들이 현실과 살짝 떨어져서 잠시나마 휴식을 취했으면 하는 그런 꿈이 확장된 거예요. 만약에 제가 부동산 투자로 계속 실패했더라면, 회사에 적응을 못해서 잘렸더라면, 그러면 재정적인 여유가 부족했겠죠. 그랬다면 이런 도서관 짓는 꿈은 절대 꾸지 못했을 겁니다. 부동산 투자에서 몇 번의 실수도 있었지만 다행히 올바른 선택의 횟수가 훨씬 더 많았기에 과거보다 재정적 형편이 나아졌는데요. 만약에 이 꿈이 없었더라면 몇 번의 실수를 했었을 때 아마도 부동산 투자를 일찌감치 접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추운 날 덜덜 떨면서 임장 가고 더운 날 막 땀 질질 흘려가면서 임장 가고 매일같이 새벽 기상하고 이런 독함이 없어졌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직장 생활 참 지겹고 귀찮겠지만 여러분들의 목표에 도달하고 꿈을 이루기 위해 지나가야만 하는 어떤 계단이라고 생각하시고 직장에서의 스트레스는 여러분의 집으로 가져오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귀가하는 동안에 지하철이나 버스에서 다 툴툴 털어버리고 여러분들의 포근한 집에 들어가셨으면 합니다. 빨리보다는 꾸준히 라는 부의 방정식을 꼭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수고한 여러분 스스로를 잠깐이라도 칭찬해 주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